오셨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갔고 기계가 저희 맞춤형 화장품 기계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처음 본 거고 그리고 저도 홍 대표님의 비전 발표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장님들은 크라운 로열로 올라간 누군가, 크라운으로 올라간 누군가를 부러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는 3,000명 모두가 너무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 어디에 투자를 하면 그 돈이 올라갈지 어디에 땅을 사면 그 땅이 비싸질지 그걸 알 수 없으니 사실 우리가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건데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진 비전이 있는 곳이라면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못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했어요. 물론 지금 당장 아직 1년 반, 2년밖에 안 되는 사람 지금 당장은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과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되겠지만 아직 그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여기서 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과 무대 밑에 있는 사람들의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아직 그 거리가 멀지 않을 때 지금 이걸 함께 경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컨벤션에 왔던 우리 파트너 선생님들 모두가 아마 그 분위기를 받고 직접 들었다면 아 저게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까? 우리 파트너들의 어제 제가 네 엊그저께 맞아요. 엊그저께 제가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나요? 자 그날 우리 숙취효소하고 효소수를 팔았잖아요. 사셨죠? 네. 제가 딱 컨벤션 끝나고 나서 밤에 전산에 들어가서 산화 주문 검색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샀나 궁금해서 10, 100, 10만, 1000만 한 8,8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날 하루 20일. 근데 보니까 14만 원, 14만 원, 15만 원 한꺼번에 다 효소수 세트나 수치효소 세트를 사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루비 점수가 생겼더라고요. 신규 루비 볼륨이. 근데 누군가는 그 볼륨으로 루비가 됐어요. 누군가는 그 볼륨으로 플래티넘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신제품들이 더 많이 나올수록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미포젠 사업자명 여기 지금 아직 사업을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나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 계세요? 주인공이시네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되게 흔하게 접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앞에다가 퐁퐁이나 세제를 올려놓고 사업 설명을 했다면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를 들으시는 걸 거예요.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화장품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아메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들어봤고 애터미 하는 사람한테도 많이 들어봤고 유니시티, 허벌라이프, 뉴스킨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를 또 들으러 오면 사람들은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또 그런 얘기 하는구나. 뻔한 얘기 하는구나. 다 자기네들 건 좋다고 하더라. 약간 이렇게. 근데 아마 오늘 들으시는 얘기는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크게 깊게 알아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듣는 자리가 재밌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흥미롭게 한다. 누군가를 흥미롭게 한다. 귀를 사로잡는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화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건데 자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유전자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유전자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유전자가 들어는 봤습니다. 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들어는 봤어요. 자, 그럼 유전자 검사라는 건 안 해보셨죠? 유전자 검사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거 친자 확인 아니야? 이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에서 보면 친자 확인 많이 하잖아요. 저도 유전자 검사는 친자 확인인 줄 알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친자 확인이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 정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 정보라는 건 좋은 것도 물려받겠지만 나쁜 것도 물려받는 게 어쩔 수 없는 유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라는 걸 질문을 물어요. 그 가족력이라는 건 유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치매가 유전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대머리면 아들도 대머리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이 많은 집안엔 뚱뚱한 사람들이 계속 많아져요. 이게 뭐냐? 기본적인 유전적인 정보가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대충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없으니까 나도 머리가 빠질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거지 그걸 과학적인 데이터로 머리가 빠질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게 유전자 검사.
겉에 보여지는 이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정보, 미래에 걸릴 나의 질병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유전자 검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유전자 검사가 이렇게 대단한 거고 괜찮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다 있죠. 그리고 건강에는 관심이 누구나 지금은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 살아야지 라는 말에 싫어, 난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얘기를 딱 해주는데도 사람들은 뭐야, 저게 정확할까? 과연 저게 진짜일까? 이런 의심을 가져요. 그게 왜 그럴까? 아직 생소하니까 그래요. 대중화되지 않았으니까요. 옛날에 그 피부과에 가면 프락셀 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IPL, 프락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 피부를 한꺼풀을 싹 벗겨가지고 피부가 좋지 않은 사람이 포들포들한 피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 프락셀이라는 기계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을 때요, 그거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엄청났어요. 저게 피부에 오히려 자극을 준다, 저게 피부를 더 약하게 만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프락셀은 너무나 대중화돼 있어요. 어릴 때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그 자극이 심한 아이들은 그냥 당연스럽게 프락셀을 지금 해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똑같아요.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가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었잖아요. 일반 사람이 유전자 검사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 같이 평범한 서민들은 유전자 검사가 가깝지 않았어요. 멀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고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믿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게 2016년도 6월 29일부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6월 30일부터 합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민간기업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인이 개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법으로 합법을 딱 시켜주죠. 그리고 나서 유전자 검사가 막 발달되기 시작한 게 이제 횟수로 3년치밖에 되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 얘기하면 아직도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남들은 얘기하면 몰라. 남들이 얘기하면 모를 때 유전자 검사를 먼저 공부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이 나머지 시장을, 이 빵을 가져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도 유전자 검사가 뭐지? 이러고 있을 때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뭐지? 하고 있다가 저 유전자 검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자리 잡히고 나면 그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건 소비자고. 근데 이걸로 돈을 벌고 싶다면 유전자 검사를 사람들이 모를 때 그때 내가 먼저 알고 내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벌기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로 되게 유명해진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인데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라고 이 아이폰이라는 걸 만든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로 유명해졌거든요. 어떤 이슈를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안젤리나 졸리가 그 가족력이 있어요. 여성암. 그러니까 외할머니, 친정엄마, 이 외갓집 식구들이 여성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젤리나 졸리는 뭐라고 하냐? 나도 우리 엄마처럼 유방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자궁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로 유방암에 걸릴지 자궁암에 걸릴지 알 수 있다는 얘기에 안젤리나 졸리 검사를 해보죠. 그 당시 안젤리나 졸리 나이가 40이었어요. 나이 40이었고요. 유전자 검사 비용은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지만 안젤리나 졸리는 아직 너무 젊고 예뻤고 그 다음 3천만 원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본 거죠. 검사를 했더니 뭐라고 나왔냐? 영락없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 87%, 자궁암에 걸릴 확률 76%.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걸릴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가슴을 잘라서 없애버렸어요. 걸리지도 않은 가슴을 잘라서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젤리나 졸리가 가지고 있는 가슴은요, 인공 가슴이에요. 가짜 가슴을 가지고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 자궁을 드러내고 가슴을 잘라내면요,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굴곡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주사를 맞으면서 몸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자, 이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아프기 전에 해본 사람은 아니고요. 췌장암이라는 병을 판정받고 나서, 암 판정을 받고 나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항암제를 찾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자, 차이는, 두 분의 차이는요. 이 사람은 아프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한 사람, 이 사람은 아픈 후에 치료의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 사람. 좀 다르죠? 예방의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 졸리와 치료의 목적으로 한 스티브 잡스는 좀 달라요. 결과도 달라요.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고요. 스티브 잡스는 사망했습니다.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난 몸이 어디가 많이 고장났어. 어디 아픈 데가 많아. 그러면 유전자 검사보다 시급한 것은 병원에 가서 아픈 곳을 치료하시는 게 먼저일 거고요. 아직 어디가 특별히 아프지는 않지만 아프고 싶지 않은 거야. 앞으로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한 이 몸을 유지하고 살고 싶어. 더군다나 심지어 가족력도 좀 안 좋아. 아버지가 뭐 뇌혈관계 질환으로 좀 아프셨거나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지셨거나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셨거나 혈압이 있으셨거나 치매가 있으셨거나 만약에 그랬다면 가족력이 유독 있다면 그러면 더 예방하고 싶겠죠. 그런 사람들, 예방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를 권해주시는 게 맞고 어디가 많이 아프시다 현재 그러면 치료의 목적으로 병원을 보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병원은 미래에 당신이 어디가 아플 거예요 라고 말해주진 않아요. 현재 당신 몸을 스캔해보니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지 미래에 당신이 어디가 아플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진 않거든요. 이게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치료의학에만 돈을 쓰고 있다가 3년 전에 예방의학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합법화가 됐고 작년 한 해 동안만요 보건복지부에서 유전자 검사에 대한 보도 발표를 3번이나 했어요. 유전자 검사의 항목을 확대할 거다. 유전자 검사를 대중화시키는 거에 성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라의 방향,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유전자 검사를 좀 뿌리 깊게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게 한마디가 있죠. 타고난 것이 다른데 왜 똑같이 관리하시나요? 이 질문이 아미코젠을 대변하는 한마디의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하다못해 머리카락 굵기도 다르고 그죠? 생긴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모두가 달라요. 우리는 다 이렇게 다른데 아마도 똑같은 약을 먹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겠죠. 쉽게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종근당 같은 데서 나오는 비타민제 아니면 아메이에서 파는 뉴트리라이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뭐 그런 건강식품 좋다더라 라고 소문이 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똑같은 건강식품을 먹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화장품을 오래 했거든요. 옛날에 오이 화장품 방문 판매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비밀스러운 화장품도 했었고 제가 여러 가지 화장품을 했었는데 화장품은 무조건 호불호가 강해요. 무조건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화장품이 전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화장품은 없어요. 얘한테는 너무 좋지만 나한테는 그저 그렇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맞춤형 없이 다 그냥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이 써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몸에 좋은 식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초이스의 문제예요. 나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찾고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그걸 할 수 없었다. 근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면 사장님들한테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것이 취약하게 태어났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간에 좋은 식품도 있고요. 심장에 좋은 것도 있고 피에 좋은 것도 있고 뇌혈관에 좋은 것도 있고 뭐 후두에 좋은 것도 있고 기관지에 좋은 것도 있고 코에 좋은 것도 있고 눈에 좋은 것도 있고 관절에 좋은 거, 연골에 좋은 거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걸 잡아줄 수 있다는 게 유전자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먹는 거 남들 따라 먹지 말자. 바르는 거 남들 발라보고 좋다는 거 따라 바르지 말자. 이게 이제 저희 중요한 아미코젠의 핵심이에요. 개인 맞춤 시대. 이제는 모든 게 나에게 맞춰져서 물건을 맞춰서 가지고 가는 시대잖아요. 요즘에 운동화도 맞춰 신는 거 아세요? 운동화도 맞춰 신어요. 요즘에 구두도 맞춤 구두고요. 양복도 다 맞춤형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용실 가서 그 회원권 같은 거 끊으면요. 그 사람의 모발 상태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관리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제는 이 똑같은 맞춰져 있는 틀에 나를 맞추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내 몸에 맞게 맞춰져 있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있잖아요. 유전자 검사가 진짜 정확할까? 저도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사실 처음에 있었거든요. 사장님들 다 똑같을 거예요. 저게 만약에 정확하기만 하다면 이거는 어디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사실. 근데 이 정확한 정보가 정확할까 결과가 정확할까에 대한 문제는 일단 회사를 조금 봐야 돼요. 회사가 공신력이 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봐야 되니까 회사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면 아미코젠이라는 회사가 이 유전자 맞춤형 비즈니스를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시작한 회사잖아요. 그 아미코젠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여기 보면 주라고 써있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아미코젠 회사는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장님들 핸드폰으로 네이버나 들어가셔서 아미코젠 쳐서 아미코젠 주식이나 재무제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차라리 나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유전자 진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아미코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에요. 유전자 진화 기술이라는 건 유전자 편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젊었을 때 유전자 모양과 늙으면 유전자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색종이 잘라 붙이듯이 오려서 붙이고 좋은 유전자 떼다 붙이고 늙은 걸 잘라서 없애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장님 진짜로 우리 늙지 않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다가 저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아직 인체엔 상용되진 않아요, 물론. 근데 이제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저게 향후 12년, 13년 이내에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 저까진 괜찮아요. 제가 이제 30대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앞으로 13년, 15년이 지나서 제가 만약에 돈만 좀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 얼굴로 그 몸으로 늙지 않고 살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 얘기하는 거 같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앞으로 더 무섭게 발전할 거고요. 이걸 우리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이 아미코젠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조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거거든요. 유전자 편집하는 거. 요거는 전문 용어로 크리스퍼 기술이라고 해요. 앞으로 미래를 바꾸는 핵심 기술이라고 우리나라 그 공영방송에서 MBC인가요? 세바시가? MBC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바시라는 프로에서 미래를 바꾸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거기 핵심 기술에서 1위가 유전자 편집 기술이었어요.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인데, 자, 유전자 편집은 특정 효소를 이용해서 잘라요. 저 가위라는 걸 몸속에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효소를 가지고 자르는데 그 효소를 만드는 기술을 아미코젠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력 가지고 우리나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지금은 한 주에 주식이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시작했을 때 1년 반 전에 만원대였고 쭉 올라가서 6만원, 7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무상종자 한번 했죠. 1+1을 한번 하면서 쪼개진 게 3만원대니까 많이 오른 거죠, 주식도.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회사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 회사에게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아미코젠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아미코젠의 주식에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회사가 괜찮은 회사긴 하구나. 쟤네들이 고민을 해서 투자를 하면 이윤을 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더 큰 돈을 투자를 했을 거예요. 상장할 때 1조 상장했거든요. 1조 상장. 그러면 그 1조 상장한 것 중에 약 9%나 5%의 금액이 얼마나 큰지는 계산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들은 밥만 먹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아마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벌까를 고민하는 회사들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미코젠에 그 큰 돈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저게 미래에 투자 가능성이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을 조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00년에 창업했어요. 2000년에.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 20년 된 거거든요. 그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 아니죠. 20년이나 됐는데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는 너무 생소해요, 아미코젠이. 니네 20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던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20년 동안 뭐 했던 회사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여기 보면 밑에 요 제약회사들 보이시죠? 네. 일동제약, 종근당, 풀무원, 녹십자 이런 회사들은 다 사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회사들일 거고요. 그 회사의 제품이 이렇게 나오면 저거 뭐야? 어디서 이상한 회사에서 약이 나왔어? 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굉장히 대형 제약사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원료를 개발하는 전체 제품을 다 직접 원료를 개발하거나 직접 생산을 하진 않거든요. 그럼 어디서 좋은 걸 받아다가 물건을 만들거나 좋은 기술을 사다가 물건을 만들거나 그랬을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한테 좋은 원료나 좋은 기술을 제공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걸 아미코젠이 했던 거예요. 20년 동안. 아미코젠은 원료를 개발하고요.
기술을 만들어내는 회사였습니다. 원래 20년 동안. 그러니까 제약사를 상대했던 회사지 소비자를 상대했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이죠. 자, 여기 있는 회사들이 아미코젠에서 원료를 받아서 대박친 제품들이 몇 개 있죠. 다 아시죠? 첫 번째 제품이 뭐가 있어요? 무릎 아프고 연골 아프신 분들이 드시는 거. 글루코사민이에요. 글루코사민이라는 원료는 아미코젠에서 만들어낸 원료입니다. 그 다음에 콜라겐. 대한민국에서 콜라겐 제일 잘 만들죠. 효소. 효소는 전 세계에서 효소 기술은 수출을 전 세계 기술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미코젠. 효소, 콜라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고 있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다른 큰 대형 회사들한테 납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납품을 얘네들이 20년을 하다 보니까 결국 돈은 제조하는 사람들이 벌까요? 아니면 유통하는 사람들이 벌까요? 유통이 벌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니 힘들고 어려운 건 우리가 다 했는데 돈은 엄한 놈들이 버는 거야. 이게 뭐야? 야, 원료도 우리 거야. 제조도 우리가 해. 생산도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럼 유통도 우리가 하면 엄한 데다가 돈 안 사나가도 되고 우리 식구들이 돈을 벌 수도 있고 가격 경쟁에서도 훨씬 더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을 거고 모두가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유통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물론 우리가 유통 전문 회사는 아니지만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의 퀄리티, 제품의 가격 거기서 우린 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쓰고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이 유통사는 만들어진 지가 이제 3년, 횟수로 3년밖에 되지 않은 20년 된 회사가 3년 전에 유통사를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의 회사는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마 회사와 아들 회사 같은 관계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코젠 안에 이렇게 계열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화장품 만드는 회사, 유산균 만드는 회사, 키토산 만드는 회사 이렇게 화장품 제품들이 막 있어요. 회사들이. 이 회사 안에 유통하는 회사도 하나가 더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미코젠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들어보시면 지금 뭐 의약학회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트워크 마케팅의 느낌은 사실 전혀 안 나는 게 우리 계열사들의 또 장점이고 특징이잖아요. 자, 우리 계열사들 아미코젠이라는 엄마 회사 여기 있죠. 인류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기업이다. 뭐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아미코젠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중국에서 항생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템바키 항생제가 지금 중국 항생제 시장의 70% 이상 점유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CNC, 여기 키토산의 원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 키토산 드세요? 네. 드세요? 키토산이 어디에 좋을까요? 키토산. 괜찮아, 편하게. 콜레스테롤에. 오, 맞아요. 대부분의 키토산이 어디에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드시고는 있어. 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건 아는 거야. 근데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요. 다 대답을 뼈에 좋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개껍질에서 만들다 보니까 연골이나 뼈나 이런 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빠지지 않는 것들을 키토산이 흡착시켜서 배변시켜주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키토산은 누구나 다 먹어야 돼요. 요즘 같은 이런 환경이나 이런 먹거리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들은 다 먹어야 되고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서양인들은요,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되는 키토산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물론 나는 자연인이나 같은 프로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유기농으로 된 것만 드시고 이렇게 산에서만 캐서 드시고 이런 분들은 키토산 안 먹어도 되죠. 좋은 공기, 좋은 음식만 먹는데. 그러니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인스턴트, 급하게 먹는 음식들. 그러다 보니까 키토산을 꼭 먹어야 되죠. 키토산의 원료를 만드는 CNC라는 회사가 아미코젠의 계열사도 하나 있고, 그 다음 바이오코젠이라고 유산균 만드는 회사 가지고 있고, 지금 식물성 유산균 얘기가 많이 나오죠. 유제품에서 만드는 유산균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당불내 요소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제품에서 나오는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콩이나 이런 거에서 만들어낸 유산균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식물성 유산균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바이오쿠젠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식물성 요거트를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이 되시면 한번 드셔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바이오쿠젠이라는 회사 있고요. 클리노믹스라고 울산에 있는 회사거든요. 울산에 과학기술대학교라고 아세요? 유니스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안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노믹스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기업.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검증된 인증해준 유전자 검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유통회사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킨메드라고 해서 피부과학연구소라고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데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마케팅을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현직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현직 교수님들, 그러니까 의사들, 종합병원 의사들, 그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직이니까 권위를 걸고 만든 회사겠죠, 사실. 여기에 한 분, 여기 보면 여기 의사 지금 가운 입은 이분들 보이잖아요. 이분들이 이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두 번째 앉아 계신 분 있어요, 이분. 이분이 여기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 피부과 교수님이에요. 지금 가시면 진료도 보십니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스킨메드 대표이사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한양대 교수, 뭐 충남대학교 교수, 그다음 뭐 어디 부산대학교 교수 이렇게 현재 피부과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들. 그래서 환자에게도 줄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어 보자. 한국 사람에게 잘 맞는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스킨메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리드라고 자궁경부암 백신. 이제 예방주사 한 대면 자궁암도 걸리지 않는 시대. 이제 예방주사 한 대면 위암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시대. 하다못해 우리 옛날에 홍역이나 수두로 죽는 아이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주 예전에, 과거에. 근데 지금은 홍역이나 수두로 죽는 아이들은 없죠. 왜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료 예방접종으로 홍역이나 수두는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자궁암 있죠. 저 자궁경부암 백신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산부인과를 가면 무료로 맞춰줍니다. 지금 무료로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걸 만든 회사가 위암 백신까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올 1월에 2월에 상장이 됐죠. 비상장이었다가 상장이 된 회사. 셀리드가 지금 아미쿠젠의 가치를 많이 올려주고 있는 효자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리드. 그 다음에 농약을 천연 공법으로 만드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펄자임이라고 해서 치매에 좋은 물질을 연구하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소형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레진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14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미쿠젠 그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 더 생긴 게 이제 아미쿠젠 퍼시픽. 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술과 원료를 아미쿠젠 퍼시픽을 통해서 유통합니다. 우리는 그 유통사에 유통을 할 수 있게끔 자리에 들어간 회원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아미쿠젠 퍼시픽, 우리 유통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이제 보금자리죠. 본사입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본사. 송파에 있는 문정동에 있는 본사고요. 이 본사 1층부터 7층까지를 전체를 다 저희가 사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 가시면 뭐 2층에 올라가시면 사람들의 유전자가 보관되는 유전자 랩 연구소 이런 데 다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4층에 올라가면 스킨메드들이 임상실험하는 것도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이 건물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회사라고 했어요. 제가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 이렇게 제품이 있어요. 제품. 기가 막히게 만들었겠죠. 어디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물건이 좋지 않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부전 마케팅이고 부전 광고인데 물건이 안 좋으면 누가 입으로 설명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물건은 다 좋은 거예요. 하자면 아메이 물건 좋잖아요. 애터미 물건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항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제품을 설명해요. 이 제품을 먹으면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난대요. 안진뱅이도 일어선대요. 암이 낫고요. 심장이 좋아진대요. 근데 그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지, 하다못해 동양의학도 보면 사상체질로 사람을 네 분류로 나누잖아요.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나누지 않나요? 그래서 한약을 지을 때도 진맥을 짚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지어주는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물건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다 좋대. 이거 바르면 다 피부가 좋아진대.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이제 그걸 믿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이제 홈쇼핑도 의심하는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리뷰 같은 거 달잖아요. 블로그나 이런 거. 우리 블로그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 뒤에 젊으신 사장님 계신데? 블로그도 의심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요. 왜냐? 제가 좋다고 해서 나한테 좋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꼭 실험해보고 싶거나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샘플 주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좋으면 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미코젠 퍼시픽은 어때요? 제품이 100가지가 넘어요. 근데 제가 제품 여기서 100가지 중에 제일 좋은 제품 하나라도 소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몸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물건이 맞을지, 어떤 게 잘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설명하냐? 유전자 검사 해보시라고. 제품이 뭐가 좋다고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사장님 몸을 먼저 보시라고. 그래서 나한테 뭐가 필요하구나. 내가 여기 약하게 태어났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먼저 아신 다음에 제품은 그 이후에 우리가 나한테 맞는 걸로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유전자 검사는 두 가지의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검사의 종류는 현재는 두 가지. 올 연말이 되면 하나의 상품이 더 나올 거고요. 현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냥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아주 기본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15만 원입니다. 가격은. 15만 원짜리 유전자 검사를 매년 하는 걸까요? 일평생에 한 번 하는 걸까요? 일평생에 한 번 합니다. 왜요? 유전자는 태어났을 때 이 유전자 DNA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 3분 차이로 태어난. 그 아이들은 DNA가 유전자가 어떨까요? 100% 같아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검사를 각각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 15만 원짜리는 후천적인 것까지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는 둘 중에 한 명만 해봐도 돼요. 10만 5천 원. 그렇죠. 7만 원, 7만 5천 원 꼴이죠. 그렇게 나누면. 자, 그래서 15만 원짜리 유전자 검사를 하면 요 항목들을 볼 수 있어요. 15만 원짜리. 자, 위에 6가지가 밖에 보이는 외형적인 거예요. 첫 번째가 체질량 지수죠. 나 왜 살찔까? 나 왜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 더 찔까? 왜 살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빠지지 않을까? 왜 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찔까? 쟤는 스트레스 받으면 쪽 빠진다는데 다 다르죠? 살찌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볼 수 있는 게 체질량 지수고요. 색소 침착, 피부 노화, 피부 탄력 이건 피부에 관련된 유전자. 비싼 화장품 쓰고 피부과 다니는데 피부 안 좋은 건 어쩔 거예요? 피부에 그렇게 돈 써본 적 한 번도 없는데 피부 백옥 같은 여자 어떡할 거예요? 이건 부모에게 물려받은 타고나는 겁니다. 이 타고나는 피부에 관련된 걸 볼 수 있고 모발 굵기랑 탈모 시장 지금 엄청 크죠. 가발 시장이 얼마라고 하죠? 3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암을 정복하는 것보다 탈모를 정복하는 것이 부자가 되기에 빠르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탈모가 왜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걸 보는 쉽게 말하면 아주 예를 들면 탈모 유전자 검사를 딱 하니까 M자 탈모가 있고 원형 탈모가 있어요. 그죠? 근데 탈모가 탈모 유전자는 하나도 깨져 있지 않은데 콜라겐 합성의 유전자가 저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빠지겠죠. 왜? 콜라겐 흡수가 안 되는 몸이야. 그래서 콜라겐 합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잡고 있는 심이 콜라겐인데 콜라겐 합성이 안 돼 있는 사람이면 콜라겐을 채워주지 않으면 탈모 유전자는 없지만 머리가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원인을 알아야 솔루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탈모에 관련 이 6가지가 외형적인 것들이고요. 자, 밑에 6가지가 이제 건강에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피해 관련된 걸 보는 거죠. 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농도 아실 거예요. 키토산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키토산을 전혀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키토산을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기름진 음식이 치명적인 사람이 있고요. 좀 덜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혈당, 혈압, 당뇨, 혈압은 아실 거예요. 가족력이 꽤 높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약, 혈압약, 당뇨약은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잖아요. 약이라고 하진 않지만 끊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식습관이나 운동 개선으로 사실은 충분히 그 약을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혈압이나 당뇨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비타민 대사, 그 다음 카페인 대사. 비타민 대사는 어린 아이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거고 카페인 대사는 지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모두가 검사를 해봐야 되는 항목일 거예요. 카페인을 섭취하면 전립선 암에 걸린대요. 카페인을 섭취하면 갑상선 암에 걸린대요.
누구나 다 걸리나요? 그건 아니죠. 카페인을 대사할 수 없는 사람이 먹으면 걸린대요. 그럼 카페인을 대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카페인은 몸에 독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있지 않은 원두커피 하루에 한두 잔은 오히려 젊어지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카페인 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게 15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상품이고요. 두 번째 상품은 이제 암이에요. 암. 첫 번째 이 15만 원짜리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 같은 엄마 입장에선 딸 아들들은 15만 원짜리 유전자 검사를 당연히 시켜주죠. 왜냐 이 아이들은 식습관이나 환경적인 습관을 지금부터 잘 잡아줘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해주고요. 어른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미 식습관이나 환경 습관이 깊숙이 습관으로 자리 잡힌 지 오래됐어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바닥부터 새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암 검사를 해봐야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11가지의 암 봅니다. 그리고 그 암에 걸릴 확률 봅니다. 프로테이지. 그리고 그 암이 걸리기 가장 위험한 나이까지 알려줍니다. 제가 이 검사했는데 저는 1위가 위암이었어요. 위암. 근데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제가 음식을 먹고 체해본 적도 없고요. 저 남들 이렇게 많이 하는 손 따는 것도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35년 살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위가 안 좋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도 안 했어요. 다만 이제 엄마가 유방암으로 한 5년 이상 항암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유방암은 좀 불안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 외할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친할머니가 혈액암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력을 좀 생각했을 때 요거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위암은 생각지도 않았던 암이에요. 근데 제가 위암이 가장 위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태어나 처음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 하세요? 네. 저는 3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아직 내 몸이 건강하고 아직 특별히 뭔가 불편하지 않다 보니까 안 해지게 되더라고요. 해야 되는 거 알아도. 40이 넘으면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뭐 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30대들은 잘 안 하게 돼요. 미루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딱 1월 17일 날 제가 뭐 기억나요. 올해 1월 17일이에요. 제가 저기 유전자 검사 하고 나서 충격의 좀 도가니에 빠졌어요. 내가 유전자가 저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 암 유전자를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도 몰랐고 위암 유전자에서 제가 겁을 먹는 건 뭐냐면 걸릴 확률이 99%. 그리고요 가장 위험한 나이가 37세에서 42세. 제가 나이가 35. 얼마 안 남은 거죠. 곧 가는 거잖아요. 입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미뤄지지가 않더라고요.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 할 때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싶은 걸 체크하더만요 요즘에. 건강검진도 다 자기한테 맞춤형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내시경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하고 위쪽으로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하고 장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이렇게 다 체크하더라고요. 위 보니까 위 CT, 위 초음파, 위 내시경 뭐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제가 4개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취해서 깨어났잖아요. 나중에 검사 결과를 듣는데 용종을 2개를 떼냈는데 물론 아주 작았거든요. 근데 나한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다면 이것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저 암 검사가요 제 인생 바꿔놨다고 얘기해요. 정말로. 왜냐 저 이거 안 해봤으면요 되게 안일했을 거예요. 내 건강이 경각심을 전혀 갖지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암이라는 건 제때에 발견하지 않아서 죽는 거잖아요. 지금은 시기만 잘 타면 죽지 않는 병이거든요. 암은 시기를 놓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GSIB 검사한테 굉장히 고마웠게 생각하고 있죠. 자, 이 검사는 얼마일까요? 53만 원입니다. 53만 원. 그러면 15만 원짜리랑 53만 원짜리 2개 하면 68만 원. 사장님들 어디 가서 건강검진 풀세트로 한번 받으시는 금액이에요. 근데 건강검진 그렇게 해서 받아봐요. 아무 이상 없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어때요? 날리는 돈이잖아요. 확인했다고 그냥 안심하는 비용으로 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유전자 검사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을 다 제시해 주잖아요.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생기잖아요. 건강검진보다 사실은 훨씬 가치 있는 검사죠. 이 GSIB 암 검사는 11가지 암과 중대질병 11가지 봅니다. 여기에 알츠하이머, 치매죠. 선천성, 유전적 치매.
병까지 볼 수 있어.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는 아실 거예요.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병이에요. 가족을 죽이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런 거 있죠. 제 스폰서 있어요. 박성환 사장님이 GSIB 검사를 했거든요. 알츠하이머 100%. 자, 근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40몇이죠? 43이에요. 사장님 43이면 아직 너무 젊은 거잖아요, 사실. 그죠? 43살짜리의 젊은 남자가 치매 영양제를 먹는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알츠하이머에 걸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메모리 기포를 두 알씩 먹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해보지 않았잖아요. 40세의 남자가 치매 영양제를 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미 오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병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이제 53만 원. 여기에 부강 미생물, 입속에 사는 미생물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TV에서 많이 나오죠. 뚱보세균이 입속에 산다. 그래서 담배 피는 아빠들이 양치 안 하고 아이들한테 뽀뽀하면 엄마들이 싫어하죠. 그런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래요. 특히 흡연하는 사람들 입속에는 안 좋은 미생물들이 엄청 많이 살고요. 개 중에 진지발리스라는 세균 같은 케이스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죠. 3년 전에 돌아가신 그 김영애 씨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토지. 돼지예요? 토지예요? 토지라는 옛날 대하사극에 나왔던 그 아주머니 있거든요.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사인이 그 치주 질환에서 발생되는 진지발리스가 폐혈증을 일으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니까 그걸로 사망했거든요.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은 입속에 사는 미생물이고요. 걔는 폐혈증이나 폐렴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미생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살고 있다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강 미생물까지 보는 게 53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올 겨울에 나올 새로운 상품 전장 유전체죠.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올 겨울에 나올 거예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가진 유전자 모두를 다 검사합니다. 검사는 60억 개의 유전자를 보는 거예요. 전체 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신장, 수명, 지능. 여기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질투를 느끼는 유전자. 그러니까 질투 유발에 굉장히 민감한 유전자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더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투심을 많이 느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알코올 의존도, 도박에 중독될 확률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카지노 같은 데나 이런 데 재미삼아 갔다가 누군가는 장난으로 재미삼아 하고 나오고 누군가는 거기에 빠져요. 그것은 유전자가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바람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얘기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랬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기면 그 남자의 집안 부모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마찬가지죠. 남자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기면 그 여자를 키워준 부모를 봐요. 난 얘기를 왜 하냐? 제가 봤을 땐 그건요 과학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의례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성향과 성품을 보면 아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만 주고받을 게 아니라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도 주고받는 세상도 올 거라고 생각해요. 폭력성을 많이 가진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죠. 잘못하면 때릴 거잖아요. 그죠? 호기심을 많이 느끼는 남자는 안 되겠죠. 바람기가 충만할 테니까. 도박에 의존할 확률이 높은 남자는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알코올이나 니코틴에 중독될 확률이 높은 남자는 안 되겠죠. 큰일 났어요, 남자들. 여자도 그렇죠. 맞아요, 여자도 그래요. 여자가 그렇다면 더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신장, 키, 우울장애, 정신병력까지도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 충동 유전자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자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진 게 너무 많지만 또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최진실 같은 케이스, 그런 케이스죠. 그런 사람들은 저 유전자가 취약했던 사람인 거지. 그걸 알았다면 그것이 강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엔 그걸 알 수 없었잖아요.
지능이 아주 바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이 검사했는데 공부 안 시켜야죠.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알았으면 이제 다른 길을 빨리 찾아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올 11월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식품, 맞춤형 화장품으로 내 몸을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회사의 컨셉 설명드렸습니다. 좀 특이하죠? 막연히 제품 잘 만들었으니까 드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니까 다 같이 먹읍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내 몸을 먼저 보고 원인을 먼저 확인한 후에 나에게 맞게 나한테 필요한 것만, 돈도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요. 돈을 써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내 몸을 관리하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먹는다면 따라 먹고,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면 따라 사고, TV에서 광고 나오면 따라 사고, 이러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네 몸을 검사를 먼저 한 다음에 너한테 필요한 거, 네 몸을 관리해라라고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때마다 우린 돈을 벌게 되는 게 우리의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자, 제가 유전자 검사를 지금 1년 반 동안 막 하고 다니잖아요, 전국으로. 올 파란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전체 다 파래요. 안 좋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처방전 있죠. 처방되는 제품 없음. 한 명. 그분이 태백에 있는 저희 사업자예요. 태백에 계신 분이고요. 공기 좋은 데서 살아서 더 그럴 수도 있는 나이가 60대시거든요. 60대신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금. 너무 건강하고. 감기 같은 것도 몇 번 걸려본 적 없대요, 살면서. 물론 후천적인 관리도 잘 하셨겠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너무 훌륭한 거죠. 감사해야죠. 그분은 그래요. 그때 반대로 18살짜리 젊은 친구가요. 젊은 남자친구가 키도 185고요. 엄청 잘생겼어요. 축구하고 운동하는 친구. 유전자 검사했는데 유전자가 쓰레기야. 쉽게 말하면 다 빨개. 그래서 처방된 제품 7개. 이건요. 유전자가 다른 거죠. 60대 노인이고요. 10대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건강하죠. 지금은. 그렇지만 이 청년이 60대까지 살았을 때는 이 사람만큼 건강할 수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이 사람은 60대까지 관리하지 않고 살아도 이만큼 온 건데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차이를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내 유전자가 행위 안 좋아도 부모님이 원망이 돼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것을. 그럼 내 몸에 맞게 관리하며 사는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려드리는 일을 하는 거고요. 이걸 누군가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요. 어제 제가 이제 크라운 로열 승급 무대로 올라가서 승급을 했어요. 제가 아메리칸 퍼시픽에 들어와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총 받은 누적 수당 보니까 한 7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년 5개월 동안. 1년 5개월 동안 어떻게 7억을 냅니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올 하반기 채우면 20억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는 뭐 그렇게 팔아서 20억 벌었니? 너는 뭐해서 20억 벌었니? 사람들한테 건강하게 살으라고 말해줬다고. 유전자 검사에 너는 어떻게 벌냐? 자, 이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이에요. 이 차이를 왜 말씀드리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주 선수처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본업이 다 있고 거기에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쉬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방식보다 이 방식이 훨씬 쉬워요. 이유는 당연하죠. 개인 플레이로 하는 것과 팀워크로 하는 건 다르잖아요. 팀 플레이로 하는 거.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 팀원이 조금 더 뛰어나면, 나는 좀 이쁘지 않은데 내 팀원이 좀 이쁘면, 그러면 이게 팀워크로 합쳐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부업자라 시간이 없는데 내 팀원이 시간이 많으면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난 만나러 갈 수 없어. 만나러 갈 수 있는 내 팀원이 같이 만나러 가고. 이 팀워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너리 마케팅이 훨씬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생기는 회사들은 다 이 방식을 써요. 그래서 완벽하게 팀워크로 움직이는 비즈니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징은 초기 수입이 빠른 거예요. 초기 수입. 여기는 이 구조가 완성이 되면 돈이 들어와요. 완성이 되면.
그치만 그 완성이 되고 나면 탄탄하죠. 또 장점은 튼튼하겠죠. 왜냐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탄탄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저걸 완성하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라는 게 문제예요. 저게 완성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 두 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수당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초기 수입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장님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했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당장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번 달 다음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나한테 들어오면 사장님 진짜 비전은요. 저처럼 뭐 10억 벌었다 7억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말고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100만 원 200만 원이 비전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 나를 움직이는 힘은 그거잖아요. 그럼 그 수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이너리 마케팅은 초기 수입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 같이 바쁜 현대인들 있죠. 자기 본업이 있고 투잡으로 하거나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도 움직이는 대로 바로바로 수입이 창출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너리 마케팅이 보시면 잘 맞는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희 보너스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초대 보너스, 두 번째 팀 커미션, 매칭, 호칭 보너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차이는 이 4가지를 사업자는 다 받고요. 소비자는 이 2가지만 받아요. 이해되세요? 이제 돈을 벌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업자를 혜택이고 소비자 하면서 돈도 벌면 땡큐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로 들어오기도 하겠죠. 요건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비자와 사업자의 차이는 뭐냐?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시작해서 유전자 검사로 시작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사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차면 그때부터 사업자로 전환되는 게 소비자 플랜. 사업자 플랜은 이 회사에서 파는 주력 제품들을 내가 한 번에 묶음으로 사서 싸게 사서 체험해보고 그 대신 산 이후 직후부터 모든 수당을 다 받을 수 있게 조건을 가지고 가는 게 사업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소비자는 그 점수가 차야만 그때부터 수당을 받는 거고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수당을 받는 거죠. 그게 사실 보면 이 사람도 결국 이 사람이 처음에 쓴 이 돈을 이 사람도 쓴 거야. 다만 나눠서 쓴 것 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묶음으로 패키지로 사면 패키지는 할인 금액이 커요. 아시죠? 마트 가도 세트 상품은 싼 거. 네. 묶음 상품은 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주력 상품들로 묶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 요거는 이제 사장님도 스스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자 1일부터 15일까지 수당 한 번 주고요. 16일부터 말일까지 한 번 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돈을 2번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팀 커미션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이렇게 두 줄이니까 오른쪽에 철수, 왼쪽에 영희 이렇게 시작하겠죠. 이 영희로 시작하는데 철수, 영희가 똑같은 속도로 커지진 않잖아요. 철수는 막 영업도 잘했던 애고 막 엄청 활발해. 근데 영희는 집에서 애만 키우던 아줌마라 소심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철수 쪽은 막 커지고 영희 쪽은 천천히 커지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은 30명이 됐어. 근데 이쪽은 3명밖에 없어. 그럼 난 짝다리죠.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그럼 나는 큰 데는 대, 작은 쪽은 소실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팀 커미션은 어떻게 받느냐? 작은 쪽 매출로 받아요. 큰 쪽 말고 작은 쪽. 한 명이 SP로 들어오면 얼마 주죠? 10만 원 주죠. 그죠? 한 명이 사업자로 들어오면 우리 10만 원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분을 데려온 거야. 언니 해보자 나랑 같이. 그래서 해본대. 그럼 이분이 들어오면 저한테 10만 원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옆에 계신 분을 모시고 온 거야. 그 이분이 들어오면 사장님이 들어왔으니까 10만 원 이분이 받겠죠? 근데 그 위에 있는 나도 10만 원 받아요. 그렇죠? 이분이 능력자라 5명을 데려온 거야. 그 5명치에 50만 원 사장님 받았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이 사람도 50을 받고요. 저도 50을 받아요. 팀 커미션은 이게 특징이에요. 작은 쪽으로 받지만 작은 쪽에서 내가 데리고 오지 않아도 내 밑으로 파생되는 모든 사람들의 매출은 다 커미션으로 받는 게 팀 커미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내 1대는 내 사람이니까 근데 내 3대는 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0번째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도 나한테 10만 원을 준다고요. 그 100번째에서 만약에 일본에 있는 일본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지금 그죠? 중국에 있는 장쯔이가 들어왔어. 걔 10만 원도 내가 받아요. 미국에 있는 찰스가 들어왔어요. 거기도 10만 원 내가 받아요.
베트남에 있는 쯔엉이 들어왔어요. 거기도 내가 받아요. 나라가 달라져도 그건 다 받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수입은 지속되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팀 커미션의 핵심이에요. 그 대신 한 달에 2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맥시멈이 제해지지 않으면 돈이 너무 한정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흔히 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에 있는 것들만 돈 벌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벌잖아 라는 얘기가 맞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제일 꼭대기에서 2억이나 20억을 받아야 되는 사람 또한 2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기 때문에 돈이 계속 위에서 아래로 풀리는 구조로 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팀 커미션. 자, 두 번째 매칭. 1대 내가 데리고 온 내 사람들. 2대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1대들이 나한테 2대.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1대들이 나한테 3대. 이 사람들이 받는 커미션의 50%, 30%, 20%가 내 수당이에요. 그걸 뺏어오는 거냐? 아니요. 그 사람도 다 주고요. 내가 추가로 회사에서 또 받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매칭 보너스는 맥시멈이 없어요. 돈의 규제나 맥시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은 이걸로 만들어야 되잖아. 사실 큰 돈은. 팀 커미션은 한 달에 2천까지밖에 안 되잖아. 한 달에 2천만 원 받아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회장님? 그렇지 않아요? 2억은 벌어야 되죠. 네트워크를 시작했으면.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은 여기서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거 많이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데리고 온 내 사람이 돈을 못 벌면 나도 꽝이에요.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무조건 벌어야 돼요. 내 일대가 벌어야 내가 벌어요. 그러니까 우린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내 일대가 좀 더 많이 받을까? 내가 어디를 도와주고 어디를 지원해주면 일대가 수당이 높아질까? 왜요? 누굴 위해서? 일대를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이게 매칭 보너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성공이 연결고리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혼자서 잘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매칭 보너스다라고 들고, 세 번째 추천 보너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못 가고 플래티넘도 못 가. 그런데 내 주변에는 물건이 좋으면 물건을 많이 쓸 사람은 많아. 이런 대답 많이 하잖아. 야 친구야, 내가 이거 써보고 괜찮으면 내가 물건을 쓸게. 그리고 물건 쓸 사람도 소개시켜줄게. 근데 나는 이런 데 와서 교육 듣거나 막 네트워크 같은 거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오케이 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도 벌 수 있으니까. 자,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자기가 구매하는 매출의 10%가 나한테 매월 재구매할 때마다 수당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판매하는 일은 아니지만 판매하시는 분들도 꽤 괜찮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마지막 호칭 보너스예요. 자, 브론즈부터 레전드까지 직급이 있어요. 이 직급은 내가 2명에게 소개했고 2명이 2명에게 소개하고 2명이 2명에게 소개하면 둘이 4시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32가 되고 64가 되고 막 이렇게 이분법으로 늘어나겠죠. 이 조직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하든 원치 않든 직급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브론즈부터 쭉 레전드까지 있는데 이 직급을 유지하면 여기 보면 타이틀 보너스를 준대요. 여기 처음에 20만 원부터 여기 보면 2억까지. 이거는 아까 말한 수당하고는 별개로 매월 주는 월급이에요. 여기 2억 보면 너무 남일 같으니까 중간으로 볼게요. 에메랄드 300만 원. 팀 커미션 매칭 보너스, 추천 보너스 빼고 얘만 300만 원. 그런데 300만 원 에메랄드가 매월 유지되나요? 그렇진 않잖아. 우리 하다못해 장사한다고 문 열어놔도 오늘 매출, 어제 매출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것도. 만약에 내가 이번 달은 에메랄드까지 300 받았는데 다음 달은 더 잘 돼서 400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달은 조금 더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200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유지하는 직급에 따라서 호칭은 매월 유지된 고정 지급을 해줍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마지막 화면이거든요. 여기 월 평균 예상 소득이죠. 저는 요걸 먼저 보지 마시고요. 직급을. 요걸 먼저 보신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직급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전하고 싶은 목표.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냐. 사장님, 아미코젠으로 얼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달에? 2천. 센데? 2천. 자, 2천이면 에메랄드에서 다이아몬드는 돼야 돼요. 그죠? 사장님은 얼마 배우고 싶으세요? 1,000만 원. 그러면 루비 되면 돼요. 됐죠? 그러면 루비가 되려면
루비가 되려면 1000만 원 벌려면 루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루비가 되려고 딱 생각하면 너무 약간 너무 지금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어려울 거 없어요. 사장님이 루비가 되시려면 사장님 왼쪽, 오른쪽, 왼팔, 오른팔 있죠? 그 사람들이 실버가 되고 플래티넘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왼팔, 오른팔을 500만 원, 500만 원 벌게 만들어주면 내가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이 500만 원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왼팔, 오른팔은 300만 원, 300만 원 벌게 해주면 돼요. 이건 같이 보는 구조거든요. 망하면 같이 망하고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그게 팀워크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 필요 없어요. 잘난 사람 100명 중에 1명만 있으면 돼요. 안 그래요? 100명 중에 제일 밑에 100번째 걔만 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바이너리는 내가 잘날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한번 해보자고. 괜찮은 일이니까 같이 힘 합쳐서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면 그러면 같이 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오픈한 이후로 지금 미국도 오픈되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도 오픈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삼각형의 이제 꼭지점의 자리에 깃발을 꽂은 건 맞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오픈이 된 것도 맞아요. 물론 다른 나라가 얼마나 대박이 날지는 몰라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반응이 이렇게 좋은 것만큼 다른 나라도 건강에 대한 갈증은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대박이 나면 이제 그 나라들로 인해서 누가 덕을 볼까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덕을 볼 거라고 돼요. 이왕이면 한국 사람 중에도 우리 팀이 내 파트너가 내 스폰서가 그리고 이왕이면 대전 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보면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알리고 같은 뜻을 모을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에요. 사장님 여기 막 사람 꽉 차가지고 발디딜 틈도 없으면 내 자리는 그만큼 없어요. 먹을 빵이 많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이때 기회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회에 사장님들이 한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기회를 꼭 잡아서 대전이 좀 잘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